LA 카운티의 하루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산세가 여전하다며 긴장을 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LA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주점들에 대한 영업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LA 한인타운에서는 가정집을 이용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방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감축 이유로 방위비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LA 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 $500까지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하루 확진자와 사망자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일일 사망자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전한 확산세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은 김민우 기자입니다. 오늘 LA 카운티는 코로나19 하루 추가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내 하루 추가 확진자는 모두 4,825명, 사망자는 91명으로 폭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 전산 시스템의 지연으로 누적된 확진자 2,000여 명이 오늘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빈곤율이 높은 지역의 확진자가 사망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며 부당한 차이를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루 동안 추가된 사망자 수도 19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 사망자 15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지 5일 만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도 급증해 모두 8,755명이나 추가됐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안전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킬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하루 전에 비해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한 439명을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을 인식하는 데 늦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명 기자입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 로버츠 레드필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연방정부가 코로나 대처에 실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 위협을 인식하는 데 늦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위협을 감지했을 때 이미 매일 6만 명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었다고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유럽에서 오는 여행자 차단 조치도 늦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초 뉴욕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CDC는 코로나 사태 초기 때 중국의 미국 연구팀을 보내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더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도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LA시가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A시는 지난 5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한 상황. 시정부는 보다 강력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폴 코레츠 LA시 오지구 시의원은 오늘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최소 $100에서 최대 $500의 티켓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코레츠 시의원은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 하는 젊은 층이라며 티켓을 부과해 마스크 착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허브에슨 LA시 10지구 시의원은 비즈니스 업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처벌도 강화하기 위해 LA시 검사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We're at a point where this virus is surging, so our main role should be protecting people, and hopefully this assists the business community. 허브 헬슨 시의원은 내일 비즈니스 밀집 지역인 LA 한인타운을 찾아 조례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주점 영업이 금지된 후 가정집을 이용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장에서의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성 도우미가 술잔에 술을 채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점 금지령 속에 LA 한인타운 인근 주택가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법 유흥업소 업주들은 단골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 부르는 거지. 단골 손님 전화하면 문 열어주니까. 더구나 마약과 매춘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실도 놀고 방에도 놀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이러한 불법 영업 현장이 코로나 핫스팟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얀 같은 데 가서 먹으면 한 병에 안주에 250불 받고 아가씨들 앞에 앉으면 190원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서 술 먹으면 양주 2병 먹으면 1000불 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은 현재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우스 유흥업소는 10여 곳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관 체인 리걸 시네마가 다음 달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리걸 시네마 측은 입장객 수를 정원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방역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영화관 체인 AMC도 최근 다음 달 중순 이후 영업 재개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진자가 많은 LA 카운티 등에서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영화관을 포함한 대부분 유흥시설의 영업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해 모든 수단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0.00에서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후 세 번째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연준은 최근 몇 달간 경제활동과 고용 상태가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연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using our full range of tools to support the economy in this challenging time. 코로나19 사태가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짓누르고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이 될 것이라면서 양적 완화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이와 함께 한국과 맺은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9월 30일까지였던 만기 일정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된 겁니다.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이 외환과 금융시장 안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의지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1% 상승한 26,53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와 정부의 부양책에 주목했습니다. 연준이 경기 부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 이유로 방위비 문제를 콕 집어 언급하면서 독일과 비슷한 상황인 한국이 다음 차례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current EUCOM plan will reposition approximately 11,900 military personnel from Germany, from roughly 36,000 down to 24,000. 감축 병력 가운데 6,400명은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나머지는 유럽 다른 국가에 재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동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채 2달이 안 돼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이후로
방위비 문제만 콕 집어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독일은 증액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은 호구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Germany's not paying for it. So why should we leave them if we don't want to be the suckers anymore? The United States has been taken advantage of for 25 years. 방위비만 놓고 보면 한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 50%, 1조 5천억 원을 인상하라는 미국과 13% 인상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대선 성과 확보를 위해 한국을 다음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은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에 백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벌이고 있는 영유권 분쟁을 접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That if they have the vaccine, can they allow us to be one of the first, or if it's needed, if we have to buy it. 그러면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꺼냅니다.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이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So what can we do? We have to go to war, and I cannot afford it, and I'm willing to admit it. 중국이 코로나 백신을 주면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접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필리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 3천여 명. 다급해진 두테르테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심각하다 해도 백신과 영토를 바꾸는 건 선뜻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래 좌충우돌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거나 영유권 분쟁 퇴각의 명분으로 코로나 백신을 내세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당연히 환영하면서 필리핀의 백신 공급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남중국해 점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해온 미국은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하루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어제 일본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1,200명을 넘겼습니다. 도쿄는 250명으로 3주 동안 매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제2의 도시 오사카는 221명,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은 167명이 추가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700명까지 증가했던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첫 긴급사태가 발령된 뒤 한때 50명 미만으로 줄었지만 7월 들어 다시 폭증하면서 결국 하루 1,000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 심각한 재유행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재발령을 주저하면서 틀에 박힌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感染対策と両立させながら段階的に社会経済活動を再開しつつあります。 오히려 여행과 외식 같은 소비 장려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부 내에서조차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책을 각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데 중앙정부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중국 남부 지역은 사상 최악의 물난리에 이재민 수가 5,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우로 곳곳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면서 걸어가던 사람이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서부 충칭시의 인도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립니다. 길을 걷던 두 명의 여성이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내린 폭우에 집안이 약해져 난 사고로 보입니다. 후베이성 언스시에선 차량들이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하천보는 부서진 차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这次损失太大了，河里冲好多铁下来了。 두 달 동안 양쯔강 유역엔 평균 5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져 통계가 시작된 1961년 이후 최다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올해 세 번째 발생한 양쯔강 홍수에 산샤댐의 수위는 최고 수위보다 12m 낮은 163m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 수해로 15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은 우리 인구보다 많은 5,48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 면적의 절반인 5만 2천여 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재산 피해는 약 24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양쯔강 유역의 폭우는 점차 그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양쯔강 중하류 지역은 상류에서 여전히 많은 물이 흘러오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3년 전 뉴질랜드 대사관에 있었던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두 나라 정상 사이의 통화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뉴질랜드 현지 언론 보도입니다. 한국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2017년 말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ach could carry up to 7 years in jail, but efforts to return him have proved fruitless, and Korea has refused to help. 뉴질랜드 총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까지 이 문제를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상 간 통화에서 성추행 의혹 사건이 거론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만큼 뉴질랜드가 이번 사건을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외교부는 사건 발생 약 1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야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고 A씨는 현재 동남아 공관에 근무 중입니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A씨가 엉덩이를 쥐고 주요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와 가슴 등을 툭툭 쳤을 뿐이라는 A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A씨의 신병 인도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송환의 비협조적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도 정상 간 통화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자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현재로선 A씨가 뉴질랜드로 인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이 문제가 쟁점화되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전면 중지되면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 가정집에서 접대 여성들까지 동원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 자칫하면 대규모 전파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